대통령께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홍장원을 대통령께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 순서는 번호 순서가 아니라 논리를 구성하는 순서에 따라서 제시하겠습니다. 의제 75쪽의 13입니다.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을 설명한 논문입니다.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은 정규전 이외의 비정규전, 테러 행위는 물론이고 심리전, 가짜 정보를 이용한 인지전,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서 전개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펼치는 전쟁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전의 대표적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게라시모프는 하이브리드전이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통상 재래식 전쟁은 4단계에 이르러 터지며 4단계쯤 되면 상대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의 전개에 대해서 인식하고 경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제 75쪽의 14는 위키백과에서 하이브리드전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해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제재, 북한의 오물풍선 등을 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 중국이므로 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제 75쪽의 8부터 12는 캐나다에 대해서 중국이 펼친 공작에 대한 것입니다. 75쪽의 8입니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이 중국이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장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75쪽의 9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루도 총리가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여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착수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국제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중국이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자유당 후보에 대해서 불법 자금 지원,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유포 등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5쪽의 11입니다. 1년쯤 지나서 캐나다 보안정보국이 조사 결과 중국이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개입했다고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5쪽의 12입니다. 중앙선대의 기사인데 그 후에 분석을 해보니 중국이 반중 정치 낙선을 위해서 평론가와 언론을 동원해서 대중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에 치명적이며 대만을 지지하면 중국과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견해를 널리 퍼뜨려서 경제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심리전 여론전을 펼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75쪽의 15와 16은 스웨덴의 국립 차이나 센터가 2024년 6월 7일 날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역시 중국이 대만의 모든 선거에 개입해왔고 대만의 경우에는 무력 시위까지 동원했으며 그 이외에 캐나다,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 들고 있는 것이 호주입니다. 의제 199호 중에 1입니다. 이 기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호주의 국가안보정보원장과 안보 관계자들이 중국이 호주의 노동당 후보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산당과 관련된 사업가가 호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려 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199호 중에 2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이 호주, 캐나다 등 자유민주진영 국가들을 상대로 정치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그 예외가 아니라고는 기사입니다. 대만은 이에 대해서
경계에서 반친투법을 제정하고 선거법도 당일 투표 현장 개표로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ICT 기술이 발전해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서 선거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제 147호증은 국정원의 2023년 10월경 발표한 보안 점검 결과이고 증인 사이버 안보센터장 백종욱이 나와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방금 도태우 변호사가 잘 설명했지만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관위와 대법원은 선거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안 점검 결과 4.15 총선의 경우에 해커 입장에서는 망 분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통합 유권자 명부 탈취 가능했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다 탈취가 가능했으며 사전투표용지 인쇄도 가능했고 실시간 개표 및 개표 결과 조작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종욱 증인은 분명히 말하기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점검이 가능한 것은 5%의 전산 설비뿐이었기 때문에 점검한 5% 내에서는 선거 조작의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전체 전산 시스템을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0 4.15 총선에서 선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